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 이수진입니다. 임대형 빌라와 다세대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임대사업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빌라 전세 사기와 빌라와 오피스텔 갭투자 비교, 프리미엄 상승 등을 다루었고, 관련한 영상은 상단에 나타나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내용과 빌라 재개발 투자의 위험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오피스텔과 비교하며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인 가구 증가 등 세대 구성 변화에 따른 임대 수요와 빌라와 달리 왜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 대안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박 팀장님도 오피스텔 사시죠? 빌라에 사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봤죠. 아무래도 여성 1인 가구는 보안과 방범에 좀 민감하거든요. 또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짓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좀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훨씬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 버스 타고 가야 해서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신혼집을 오피스텔로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상담해 보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확실히 많아지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1인 가구 주거에는 오피스텔 선호가 제일 높기는 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독립하는 자녀가 있거나 집에서 독립을 계획했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는 오피스텔이죠. 집이 지방이라서 꼭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빌라나 다가구 원룸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독립을 포기하면 했지 빌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월세 차이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월세 임대료 가면 5만 원, 10만 원 사이 정도인데 다른 비용 좀 더 줄여서 오피스텔을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달라요. 네. 빌라는 가족 주거지로 선택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룸 공급이 많고 빌라는 59제곱미터 공급이 가장 많죠. 거래도 59제곱미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합산 배제 기준이 되는 빌라도 59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오피스텔은 84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여기서 잠깐 빌라 거래 현황을 보면 1분기 서울 빌라 거래의 90%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격은 3억 이하 거래가 61.2%를 차지하는데요.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등 저리 정책 대출이 가능한 6억 이하 거래는 전체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기는 저렴하죠. 제가 알기로는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알고 있는데요. 빌라 거래가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세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좀 너무 올라서라고 보는데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니까요. 그렇죠.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2042건 중 1546건이 6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거래 비중으로 따지면 75.7%인데요. 나오는 대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시세를 보면 6억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7.7%밖에 안 됩니다. 2017년 5월에는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62.7%였는데 5년 사이 7.7%로 줄어든 거죠.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2, 3억 원대의 아파트 전세도 찾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인근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빌라나 다세대 구입으로 선회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라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45%에서 55% 정도 사이 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은 전세값도 따라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근데 앞에서도 다뤘지만 빌라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로 전세금 날리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아파트는 포기하고 그냥 맘 편히 살려고 빌라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갱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빌라 전세 사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자기 돈 하나 없이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면서 빌라 1000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 얘기를 했었죠. 그때 국세 체납으로 100채가 한 번에 경매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금 부과일이 확정일자보다 먼저면은 국세가 선순위라고 했는데 좀 잘못 말했어요.
지방세는 부과일을 따져서 확정일자가 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국세는 무조건 국세가 선순위입니다. 세입자 방어권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빌라 거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빌라 거래 늘어났다, 빌라가 올라갔다, 지금 사야 한다 이러면서 빌라 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주택임대사업자 개정법 개정을 이유로 늘어나는 거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직은 주택수 합산도 되고 종부세 중과도 됩니다. 빌라는 오피스텔처럼 일반 임대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전문가라면 통계를 그렇게 입맛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오피스텔 거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피스텔 거래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였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 6,476억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10조 6,028억이 거래되며 최대치를 경신을 했으나 21년 30% 정도 총액이 더 증가한 겁니다. 거래가 총액이 30% 증가했다는 거는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 되죠. 그것도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누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형대를 보면 평형대가 클수록 상승률이 가파르거든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 0.4% 오를 때 40에서 60제곱미터는 3.6%, 60에서 85제곱미터는 7.4% 올랐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히 비율로 따지면은 40에서 60제곱미터는 거의 10배 더 오른 거고 60에서 85제곱미터는 거의 20배 정도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3%, 7%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파트 상승률도 0.02, 0.16 이런 식입니다. 연간 누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거 맞고요. 지역적 편차가 평균을 많이 깎아먹기도 하거든요. 가격 총액으로 보면 평균 30% 상승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은 면적이 클수록 상승세가 높은 걸로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건데 경기권에서는 84 아파트는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84를 공급할 땅이 없는 서울에서는 40에서 60제곱미터의 투룸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오피스텔이 단순한 임대 상품이 아닌 새로운 주거 상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 가구가 40%를 돌파했습니다. 40%를 돌파한 1인 가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놀이터가 딸린 방세기 아파트가 아닌 거죠. 특히 강남의 경우는 투룸 오피스텔 말고 주거 대안이 없거든요. 자, 음아파트 하면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죠. 근데 음아파트 4,442세대가 재건축되면은 몇 세대나 늘어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500에서 600세대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박 팀장님이나 저는 부동산을 하고 투자 분석을 하니까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용적률 500%까지 준다는데 300%만 줘도 12,000세대 나오지 않나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보통 2배는 더 늘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음아파트 용적률이 204%예요. 230% 이상 되면은 동강 간격이나 녹지 공간이 부족해갖고 강남에서는 재건축으로 매력이 없어요. 거기는 세대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230%도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500에서 600세대 정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건 500에서 600세대인데 재건축으로 이주한 세입자는 돌아갈 집이 없어져요. 음아파트 집주인이 지금 음아파트 살고 있겠어요? 그 녹물 나오는 집에? 실거주 안 하죠. 강남이나 분당에 집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전세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재건축이 되면은 새 집이 되면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세입자는 돌아갈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죠. 그럼 투룸 오피스텔이 주거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는 모두 해당되는 얘기죠. 전 시간에서도 다뤘지만 강남은 빌라 재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상향해줘야 되는데 내 아파트 재건축도 못하는데 내 아파트값 떨어지는 재개발을 사실상 용인할 리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재개발은 노후도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앞 시간에 재개발은 지구 지정되고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 팀장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손자를 위한 재개발이라고. 그 재건축 추진 논의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신축이 하나씩 늘어나면은 노후도 60%를 못 맞춰요. 그럼 사업이 깨지는 거죠. 재개발이 물 건너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강북에서도 노후도 못 맞춰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거든요. 강남은 사실 더 그렇죠. 빈 땅만 있으면 계속 신축 빌라나 건물을 올리거나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고 하니까요. 뭐 빌라 업자는 노후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우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빌라는
짓는 것도 금방 져요. 공사 안 해 하고 있으면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초대 손님으로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피스텔 얘기하면서 6개월이면 짓는다, 금방 짓는다, 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6개월이요? 주차장 터파기하고 기초 공사만 해도 1년은 넘게 걸리는데요. 그렇죠. 100세대 미만 전매되는 오피스텔은 규모 좀 작잖아요. 네. 그것도 보통 2년은 걸리거든요. 네. 빌라랑 오피스텔이랑 혼동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전문이니까 오피스텔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텔은 날림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는 척을 하지 말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기본도 모르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얘기가 좀 엮기로 샜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박 팀장님은 민간임대사업자법이 개정되면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어본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무래도 주임사 제도가 다시 부활하면 원룸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투룸 공급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자본의 논리니까요. 지금 투룸 짓고 싶어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처럼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인구 변화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짓는 것도 아니고 720 대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원룸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주거에 중심을 둔 투룸이나 1.5룸을 공급하게 된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부활해서 오피스텔이 주택수 합산에서 빠지고 단기임대 4년이 부활을 한다면 건설사들은 보다 이윤이 높은 원룸 공급으로 당연히 선회할 거로 보고요. 그게 회사 이윤도 크고 분양도 훨씬 쉬우니까요. 15평 투룸이 15억이라면 그걸 5평으로 공급을 하면 세 채를 지을 수 있고 분양가가 5억이 되거든요. 그럼 계약금 1억 5천을 준비한 것과 세 사람에게 5천만 원씩 파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준비하건 구매를 하던 그 수요층이 훨씬 더 준비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40%를 돌파한 1인 가구에게는 보다 저렴한 원룸의 수요층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원룸과 투룸은 비교 불가해요. 근데 임대 수요로 따지면은 원룸의 수요층도 더 많고 수익률도 더 높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원룸 공급이 힘들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라이브 오피스 같은 편법 원룸 공급이 좀 인기를 끌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깨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잠실에 분양가 2억 2천에서 4천대의 전용 4.9평 오피스텔이 분양하고 있어요. 준공 오피스텔로 계약 즉시 임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가는 2억 1천에서 2억 2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실에 2억 2천만 원대라고요?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은 1599-261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5평대 원룸하고 8평대 1.5룸 그리고 3층부에 복층도 있습니다. 구성이 아주 좋아요. 평형 구성을 들으니까 어딘지 알 것도 같은데요. 2억 2천만 원대면 굉장히 싸네요. 전용 평당 4,500만 원쯤 한다는 건데 작년에 같은 곳에 분양한 오피스텔 전용 평당가가 6천만 원 선이었으니까요. 깨알 홍보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주임사가 부활하게 되면 앞으로 원룸 공급이 늘어날 뿐이 없어요. 1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건설비와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평형이 커지면은 분양가 총액이 커질 수뿐이 없거든요. 원룸은 평수가 작으니까 분양가를 희석해서 놓기가 좋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5억 하나 파는 것보다 5억짜리 3개 팔기도 쉽거든요. 자, 인구 변화에 따른 주거 트렌드 변화와 지방 소멸, 도심 집중에 따른 주거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